네, 예. 뭐 국민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예. 네. 그런데 국민의 종인 줄 알고 뽑아놨더니 국민임에 군림하는 분이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다들 기야만 세워요.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개 있잖아요. 개 두 네. 마리. 그 2012년 대선 끝나고 청와대 갈 때 세로미와 뭐죠? 행복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저도 난다. 이름은, 예, 네, 이름 두 잘 마리의 생각이 안 개를 나네요. 안고 갔는데 그게 연출이었다면서요? 야, 연출이랍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연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돗개인데 그 호남에 있는 지지자가 사서 마치 아니, 삼성동 삼성동 주민이 주민들이 준 것처럼 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획이었다는 거예요. 네. 취임식 그렇군요.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상품, 기획 상품. 정말 그 계속 어디까지 속아야 되는가 국민들이 이런 속임 기회까지도 좋은데 네. 이한 그래도 그 몇 년간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애정이 갈 그러니까요. 텐데 네, 네. 이게 예. 응?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식구도 없는 없으시-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응? 호젓하게 사시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반려동물들에 대한 그러니까요. 사랑이 아무리 없나? 이렇게 저도 강아지 안 좋아합니다 별로. 네네, 근데 사실은 계속 그렇게 보고 집 함께 생활하다 보면 정이 네.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버리고 간 거예요. 유기견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러니까요. 고소를 하고 막 그런 사건이 네. 났죠 진짜. 근데 좀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그렇게 막 안고 뭐 그 취임식하고 나서도 맨날 페이스북에 그 그렇죠. 강아지 자주 소식 사진 올리고 뭐 올렸지. 이름을 그렇죠. 지어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은 딴 건 국민들한테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뭐 개 이름 짓는 거는 국민들한테 물어보냐 이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야 끝내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거에 제일 제가 볼 땐 격분할 사람이 네, 정유라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정유라가- 맞다. 정유라가 그 맞아요. 동물, 고양이, 개, 고양이 뭐. 이거에 굉장히 네. 뭐 집착, 집착이라는 예, 예. 집착하고 예.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도 자주 올렸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제일 그러니까요. 덴마크에서 격분하고 있겠네요. 캣맘 뭐 응?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정유라 씨는 언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그 여쭤볼게요. 우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또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사에 응할까요? 21일 9시 반. 저는 요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 지금 포토라인에 선다. 네, 포토라인에 선다. 음. 예.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근데 이제 100%라는 건 없고요. 그리고 네. 워낙 마지막에 순간에 말을 바꾼 사례가 너무 많기 많잖아요. 때문에 예. 약간의 의구심은 들지만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음흠. 지금 이제 헌법 탄핵 판결에서도 특검과 검찰의 소환 거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는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 헌법소 우지가 없고 한마디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재범의 우려가 있다. 네, 일종의 헌재 판결문을 보면요. 예. 결정문을 보면 그런 취지입니다. 결국은 또다시 맡겼을 때 이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어떤 그런 네네. 뉘앙스의 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저는 변호인 선임 과정을 다시 보면서 네네. 분명히 이번에는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법정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서석구 변호사나 김평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지금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라든지 보여주기식의 변론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헌법 재판 과정에서 자기한테 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아하, 볼 때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로만 변호인단을 꾸렸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검찰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재경 민정수석 뭐 사의를 표명했다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막판에 그 청와대 합류했던 분이죠. 네.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변호를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아직 답변이 없는 걸로 답변이 아니라 거의 거부 의사를 밝힌 거 아닌가요? 사실상 제가 거부다. 알기는 예. 저는 최재경 변호사의 합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갔을 때도 정말로 법조계 내에서도 굉장히 의아하다. 네네. 왜 지금 이 시점에 그게 최재경 변호사 같은 경우 법조계나 검찰
검찰에서 그다지 평판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좋은 분이었고 어느 정도 네. 역량을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네. 이런 시점에 민정수석에 들어가냐 이런 여론들이 검찰 후배들의 많았고요. 여론이 있었죠. 예. 그런 여론들이 많았고 본인도 그 나오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 측하고 이렇게 엄만하게 나오지는 네. 못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자기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그리고 너무 검찰 내에서 네네. 지금 이 사건에 검찰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은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네. 야 심하다 진짜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최재경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에 정말로 최재경 변호사가 네.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쌓았던 검찰 내에서 신망이나 법조계 내에서 평판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그 판단을 분명히 자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재경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다. 제로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최재경은 생각합니다. 박근혜 변호인단의 합류 가능성 제로다.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둔 검찰 신뢰를 다 깡그리 까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선택을 할 리는 지금 없다. 근데 최재경 변호사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그렇게까지 충성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MB 때 상당히 활약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도 그랬고 BBK. 예. 어쨌든 지금 뭐 민정수석으로 자기가 오랜 기간 보좌를 했다든지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예컨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1일 날 포토라인에 쓴다면 일단 집에서 나와서 갈 수는 있을까요? 검찰청사에. 왜냐하면 박사모가 계속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사모 측에서 울고 막 난리. 뭐 예. 그 어느 정도 뭐 말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주군의 뜻 아닙니까? 어제 저도 그 JTBC에서 나온 화면 하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예. 마마 그러시면서 어떤 분이 마마. 네, 맞아요. 이렇게 절을 절을 하고 막 울고 통곡의 벽이에요. 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박사모 그분들에게는 전화 안 나오길 천만. 박근혜 대통령이 예. 여왕 마마 아닙니까? 사실은. 여왕 마마. 네. 예. 대통령을 떠난 그런 예. 거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 뭐 주군이 가겠다고 하는데 뭐 네. 막지는 못하겠죠. 그렇군요. 네. 자, 박 전 대통령 웃었어요. 그 국민들이 많이 놀랐어요. 의원님 좀 어떠셨어요? 저는 깜짝 저도 놀랐거든요. 그 표정 저도 차에서 예. 이렇게 손 흔들 때요. 예, 예.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예. 내려와서도 진짜 너무 환한 예. 낯빛으로 네네. 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바깥에서 촛불 든 우리가 더 얼굴이 안 좋더라. 일반 국민들이 다 얼굴이 상했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너무 좋더라. 피부가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웃음에 담긴 함의는 결과적으로 또 진실은 밝혀진다라고 한 네.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그렇죠. 본인은 지금 죄가 없다. 일종의 억울한 모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에게 한마디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스스로도.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일련의 행동들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정치적인 액션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일련의 가정들이 더 도가 넘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스스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에게 본인도 뭐 농락을 당했다든지 최순실은 나도 자기의 당했다. 일종의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이제 시녀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본인은 그러니까 그냥 시혜적인 은사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를까지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기본 마인드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예. 상식과 법치의 원칙과는 완전히 사실은 동떨어진.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를테면 것이 한 나라의 아닌가. 대통령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몇 번을 했습니까, 이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와대에 18년 살고 나와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계속 몇 선 의원하고 당의 대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했는데 전혀 현실 감각이 없다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변에서 함께했던 그 정치 세력은 도대체 뭘 했던 건가?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정말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온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시절에도 보면 질의를 할 때 네. 국회 보좌진이 적어준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면 아, 그대로 이어지는 질문이 없었다는 네, 거예요. 읽어 내려가고 거기서 답을 하면 뭔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왔으면 다시 뭔가 질문. 재질문이 그렇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 같은 경우도 거의 자기 질의 순서에만 잠깐 왔다가 가고 맞아요. 그건 제가 많이 네. 봤어요. 예.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라는 것이 그 국회의원 시절에도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저희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을 네, 네. 접해야 되고 지역 구민에서부터 같은 동료 의원님들이라든지 네. 함께하는 활동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국회의원을 3선을 한 건가요? 4선을 하신 건가요? 사선이죠, 사선. 근데 그 네. 기간 동안에 네. 하여튼 그런 동료 의원들과의 그렇게 접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사실은 동료 의원들조차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핸드폰 번호를 네. 제대로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단히 일종의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정희의 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표징돼 가지고 일종의 그 신비주의 전략, 신비주의 전략, 신비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 동안은 신비주의 전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것 같다. 지금 이게 이제 중론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허상이 그래서-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예. 뭐 국민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예. 네. 그런데 국민의 종인 줄 알고 뽑아놨더니 국민임에 군림하는 분이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다들 기야만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개 있잖아요. 개 두 네. 마리. 그 2012년 대선 끝나고 청와대 갈 때 세로미와 뭐죠? 행복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저도 난다. 이름은, 예, 네, 이름 두 잘 마리의 생각이 안 개를 나네요. 안고 갔는데 그게 연출이었다면서요? 야. 연출이랍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연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돗개인데 함께 생활하다 보면 정이 네.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버리고 간 거예요. 유기견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동물 보호 단체에서 그러니까요. 고소를 하고 막 그런 사건이 네. 났죠, 진짜. 근데 좀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그렇게 막 안고 뭐 그 취임식하고 나서도 맨날 페이스북에 그 그렇죠. 강아지 자주 소식 사진 올리고 뭐 올렸지. 이름을 그렇죠. 지어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은 딴 건 국민들한테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뭐 개 이름 짓는 거는 국민들한테 물어보냐 이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야 끝내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거에 제일 제가 볼 땐 격분할 사람이 네, 정유라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정유라가 맞다. 그 호남에 있는 지지자가 사서 마치 아니, 삼성동 삼성동 주민이 주민들이 준 것처럼 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획이었다는 거예요. 네. 취임식 그렇군요.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상품, 기획 상품. 정말 그 계속 어디까지 속아야 되는가 국민들이 뭐 이런 속임 기회까지도 좋은데 네. 이한 그래도 그 몇 년간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애정이 갈 그러니까요. 텐데 네, 네. 이게 네. 응?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식구도 없는 없으시-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호젓하게 사시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반려동물들에 대한 그러니까요. 사랑이 아무리 없나? 이렇게 저도 강아지 안 좋아합니다 별로. 네, 네, 근데 사실은 계속 그렇게 보고 집 정유라가 그 맞아요. 동물, 고양이, 개, 고양이 뭐. 이거에 굉장히 그 네. 뭐 집착, 집착이라는 예, 집착하고 예.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도 자주 올렸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제일 그러니까요. 덴마크에서 격분하고 있겠네요. 캣맘 뭐 응?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정유라 씨는 언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그 여쭤볼게요. 우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또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사에 응할까요? 21일 9시 반. 저는 요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 지금 포토라인에 선다. 네, 포토라인에 선다. 음. 예.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근데 이제
100%라는 건 없고요. 그리고 네. 워낙 마지막에 순간에 말을 바꾼 사례가 너무 많기 많잖아요. 때문에 예. 약간의 의구심은 들지만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음흠. 지금 이제 헌법 탄핵 판결에서도 특검과 검찰의 소환 거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는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 헌법소 우지가 없고 한마디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재범의 우려가 있다. 네, 일종의 헌재 판결문을 보면요. 예. 결정문을 보면 그런 취지입니다. 결국은 또다시 맡겼을 때 이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